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팀장을 맡고 있는 정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딸기 우량묘 생산 기술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고품질 재배 현장 기술에 대해서 다양한 논문이라든지 논산 농가들이 주로 재배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그 기술을 발치를 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육묘의 종류 및 분류, 두 번째는 우량묘 생산 기술, 세 번째는 고설 포트육묘 기술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묘의 종류와 정의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면은 육묘 장소에 따라서 노지 및 비가림으로 나눌 수가 있고 재배 용토에 따라서 토경이나 포트로도 구분이 되고요. 채묘 시기에 따라서 관행, 착은, 포트, 채묘 방식에 따라서는 순차, 일시, 유인, 삽식, 공중유묘 이렇게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논산 딸기 육묘 현황은 현재 거의 자체 자가육묘가 80% 이상이 되고 외부에서 일부 또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농가들이 또 있습니다. 거의 포트 육묘가 75% 이상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지 육묘는 과거에 많았는데 노지 육묘는 주로 반축성 재배를 주로 할 때 사용을 많이 했던 과거의 방식으로 시설비 부담이 적지만은 흰가루병 발생이 적은 어떤 그런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묘의 균일도가 매우 떨어지고 탄저병 발생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인건비 비중이 높게 발생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많이 했지만 지금은 노지 육묘는 거의 없어지고 있는 그런 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한 것은 비가림 육묘로서 비가림을 했을 때는 탄저병에 대한 발생도가 매우 떨어지고 특히 대신에 이제 흰가루병이라든지 응애류 그런 병해충에 대해서는 조금 발생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데 비가림 육묘의 가장 큰 목적은 딸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탄저병에 대한 발병률을 낮출 수가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최근에 논산에서는 이런 여름철 고온이라든지 강한 햇빛을 위해서 차광막을 55% 내외로 설치를 해서 그 재배를 하는 방식을 주로 또 사용을 하고 있고 가장 보편화된 그런 재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은 비가림 육묘 단동 시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정형화된 그 규격인데 지금 내부에 내부 순환팬을 보통 10대 정도를 설치를 하고 있고 어미묘 베드가 3줄이 들어가고 자묘 포트 라인은 6줄이 들어가는 형태가 가장 논산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동 비가림 육묘 포트 시설이 또 되겠습니다. 차근 육묘는 10년 전에 논산에서도 많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차근 육묘의 단점은 물이 자묘에 균일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병반 발생이 높고 반면에 또한 화분화가 균일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해서 10년 전에 유행을 했다가 지금은 포트 육묘로 거의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릴 수가 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좀 아직까지 차근 육묘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도 포트 육묘로 빠르게 전환을 또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포트 육묘는 가장 대세로 돼 있고 포트 육묘는 주로 쓰고 있는 것이 포트의 종류가 24구짜리, 28구, 32구, 또한 이제 39짜리가 새로 나오는데 다양한 포트의 종류가 최근에 현장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구짜리 포트에서 자묘를 받는 것이 가장 농가에서는 화분화에 유리한 그런 포트가 또 되겠고 묘 생산을 좀 대량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32구짜리 포트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상토 종류는 대부분 다양한 상토를 쓰지만은 논산에 있는 농가들 대부분은 코코피트와 폴라이트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 상토를 주로 활용을 해서 재배를 해야 되겠고 특히 상토를 사용할 때는 비료 성분이 없는 상토를 쓰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그림을 이렇게 설명 말씀드린 건데 이런 저면관수 방법도 있고 또한 점적기를 설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우렁이 포트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렁이 포트, 달팽이 포트라고 해서 이런 포트들을 다양하게 또 현장에서 또 사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고설 자동 관비 포트 육묘는 지금까지 나온 기술로는
탄저병 발생을 경감할 수가 있고 대부분 비가림이나 자동 가수를 쓰게 되면은 저면 가수를 쓰게 되면은 탄저병 발생을 상당히 경감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균일한 수분 흡수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분 흡수에 의해서 일정하게 묘를 균일도를 높게 생산할 수가 있고 또한 화분화에 매우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뿌리가 포트 내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화분화를 갖다가 유리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재배를 함으로써 조기 정식이 가능한 상태고 그걸 통해서 생산량을 갖다가 증가를 또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묘를 3월 달에 정식을 해서 어미묘를 정식해서 육묘를 해야 되지만은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삽식육묘가 또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삽식육묘는 정식포에서 발생된 넌너를 활용해서 6월 상순에 삽식을 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보통 3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묘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재배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장점이라면은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육묘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 다만 요 소질은 다분히 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삽식 육묘는 대략적으로 6월 10일에서 15일 사이 전후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에 방문하면 가장 실수하시는 분들이 요 삽식 육묘를 할 때 차각막에 대해서 적어도 95% 이상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 삽식을 한 그 포트라든지 삽식묘 주변에 내부 습도를 갖다가 95% 이상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삽식의 성공 요인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실패하게 되면은 농가들 중에서는 삽식묘에 대해서 거의 안에서 뜸묘 발생이라든지 직사광선에 의해서 뿌리가 제대로 발견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각막을 설치한다는 것 중요하고 또 하나는 습도를 내부 습도를 95%까지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삽식육묘는 과거에 뭐 토경에서도 하기도 하고 바닥에서 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발전해서 고솔에다가 포트를 놓고 삽식을 하는 방법이 가장 전형적으로 농가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육묘 방식이 또 되겠습니다. 지하 부무경 삽식육묘란 것은 저희가 개발해서 특허를 낸 기술인데 이거는 좀 더 보완을 해서 나중에 농가들한테 보급을 또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육묘의 방법은 비가림 육묘를 해야 되겠다. 탄저병의 발생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고설 육묘를 한 것이 유리하다. 또한 화분화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포트 육묘로 바꿔야겠다. 그리고 비료를 우리가 시간 타임에 맞춰서 자동으로 물 조절과 비료 조절이 되고 있는 자동 관비를 사용해서 양액 육묘를 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수확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량육묘 생산 기술에 대해서 보편적인 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육묘를 하고 있는 그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뭐 하단부에 왼쪽에 보시면은 주루관주를 해서 그 우리가 병해충을 예방해야 될 것이 시드름병이나 탄저병 또 작은 뿌리 파리는 농약 사용 방법이 살포가 아니고 이렇게 주루관주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림상에 넣은 건데 좀 더 그렇게 방법을 갖다가 다양하게 약제 살포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육묘는 전 과정이 주로 총 10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모주를 준비를 해서 발근을 시킨 다음에 월동을 저온 경과 기간이 보통 3개월 정도를 월동을 시킨 다음에 3월에 어미묘를 정식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월 달, 6월 달에 런너를 받아서 포트 받기를 또 완료를 또 하시는 그 과정이 또 있겠고 7, 8월 달에는 뿌리 발근이 된 상태에서 화분화를 유도해서 9월 상순에 정식하는 그 과정을 총 개월수를 따진다면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 그런 장기간의 그 재배 기간이 필요한 것이 딸기 육묘의 그 과정이다라고 해서 설명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직배양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딸기는 여왕 생장을 통해서 계속 여왕 개체를 뽑아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탄저병이나 시드름병에도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조직배양을 통해서 이런 병반이나 바이러스가 없는 묘를
우리가 또 생산을 해서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 정도는 조직배양묘를 사용해서 이렇게 자신들이 재배를 하고 있는 딸기 묘의 품종을 같은 품종이라 할지라도 형질을 이어받은 것을 바이러스가 없는 프리묘를 정식으로 해서 재배를 하시는 것이 증수 효과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이제 조직 배양 과정을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생장점 배양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없는 묘를 생산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드린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모주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왕 생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왕 번식을 통해서 묘주를 확보하다 보니까 어미묘 선택을 할 때부터 해서 탄저병이나 시드름병,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면은 그 묘를 증식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주를 선택할 때는 이런 병반이 없는 장소에서 모주를 선택을 해서 그것을 10월 달에 포트 삽식을 통해서 뿌리 발근을 통해서 그다음 월동을 시킨 다음에 정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주에서 병반이 감염된 것은 그 다음에 아무리 약제 방제를 잘해도 병반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주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월동묘는 흔히 자묘를 절단 후에 모주에서 발생한 2차 런너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정식 후에 발생하는 자묘에서 또 삽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11월 중순까지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뿌리가 발근된 상태에서 그것을 어미묘를 전년도에 확보를 하는 과정이 또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삽목, 어미묘 삽목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뿌리를 발근시켜서 그리고 저온 경과 보통 영하 마이너스 2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을 갖다가 거쳐야지만이 휴면 물질이 타파가 돼서 활성화가 또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저온 저항고에다가 마이너스 2도에다가 2, 3개월 보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년도 3월 달에 어미묘를 정식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하우스에서 재배를 할 때는 주로 동해를 받는 것보다는 가물어서 뿌리가 말라서 죽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합니다. 겨울철에 포트에다가 가식을 할 때는 반드시 마르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관수를 해줌으로써 그 뿌리가 건조하지 않도록 그렇게 재배를 관리를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로 농가들이 고설 재배를 하게 되면은 개화기 때 10월 하순 정도에서 런너가 강하게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런너 중에서 병반이 없는 것을 선택을 해서 그 발근을 시켜서 다음 년도 어미묘로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런너를 우리가 뽑아내는 과정이 또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런너들을 우리가 지나치게 놔뒀을 때는 뿌리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바꾸자 하는 어미묘의 그 개수만큼만 하시고 일부러 이렇게 런너를 방치하시게 되면은 뿌리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필요한 만큼만 확보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설에서는 주로 런너가 나왔을 때, 1번 자묘가 나왔을 때 이렇게 포트를 통해서 가식을 해서 받게 되면은 뿌리 발근이 빠릅니다.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은 런너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병반에 감염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장 종류를 우리가 또 확보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토경에서는 맨 갓줄에 그 측창 쪽이죠. 양쪽에다가 이런 우리가 포트를 놓고 이렇게 핀꽂이를 통해서 생장을 하는 도중에 뿌리 발근을 유도해서 월동을 시키게 되면은 뿌리 발근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개체 성장도 안정적으로 일정 부분을 키워서 월동을 시키기 때문에 간간한 그런 어미묘를 갖다가 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확묘에서 주로 이용하는 경우는 수확을 끝나고 나서 보통 4월 달에서 5월 달에 수확묘에서 런너를 발근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병해충에 대한 감염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했던 농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수확포에서는 모를 확보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병반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했지만은 최근에는 전용 육묘장을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우리가 육묘를 갖다가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대체로 과거에 우리 농가들이 고설 재배를 했을 때에 수확을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모주를 확보하는 과정인데 병반에 감염될 소질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탄저병과 시드름병반에 감염이 되거나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다음 연도에 여기서 우리가 잠유를 확보하게 되면은 수량성에서도 떨어지고 병 해충에 대한 그 감염도도 높기 때문에 사용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은 모주 정식입니다. 모주 정식은 최근에 빨라지는 경향인데 대략적으로 2월 말에서 3월 15일 사이에 정식을 하는 것을 요즘에 많은 농가들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주로 그림에서 하단부 그림에서 보면은 최근에 모주를 정식을 할 때는 시기는 앞서 설명대로 2월 말에서 3월 중순 정도, 3월 15일 안에 우리가 정식을 하게 되는데 두 줄로 주로 정식을 합니다. 두 줄 정식을 하는데 간격은 모와 모 사이의 간격은 15cm 내지 16cm로 심는 것이 최근에 32구짜리 포트에서 모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되겠다. 그래서 그 시기 때에 심게 되고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월동이 충분히 된 그런 병반이 없는 묘를 활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 말씀드립니다. 잠유의 소질은 실제로 우리가 육묘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병반이 없는 묘를 써야겠지만은 저겹 작업이나 다른 일착은 직근이 많은 묘를 우리가 확보해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런 그 실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량묘 조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면은 우량묘는 뿌리 발근이 시작되면서부터 묘동을 따집니다. 그 뿌리 발근이 시작되면서부터 정식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9월 10일 날 정식을 한다면은 7월 10일부터 물을 주게 되면 뿌리 발근이 되게 되는데 뿌리 발근이 되는 시점에서 정식할 때까지 그 뿌리 발근된 상태의 그 기간 그렇게 되면 60일이 되겠죠. 그래서 뿌리 발근이 확실히 60일묘 이상 된 것이 좋겠고 관부 주로 크라운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크라운 관부의 두께가 일정하게 굵은 것이 훨씬 더 화합 운하에 대해 유리하고 좋은 우량묘의 어떤 소질이라고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육묘 기간별 우량묘 획득 율을 보면은 그래서 뿌리 발근된 기간을 적어도 70일 이상 된 것을 사용해야지만이 나중에 수확량이 높다는 그런 어떤 실험 데이터하고 현장에서도 70일 이상의 묘를 확보해서 쓰는 농가들이 확실히 농사를 잘 짓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은 다만 뭐 100일 이상, 뭐 90일 이상 넘게 되면은 뿌리가 포트에서 썩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더라도 70일에서 80일 정도까지 괜찮은데 넘어서서 100일이 넘어가거나 그 이상이 되게 되면은 포트에서 뿌리가 썩는 현상 때문에 병반 발생이 더욱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주 정식구 관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면은 정식을 일반적으로 어미묘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30일에서 35일까지는 어미묘를 강건하게 또 키워야 됩니다. 그때 발생되는 내과라든지 런너는 제거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어미묘를 강하게 활착을 시켜야 될 기간이 3월 10일 정도 정식을 했다면은 4월 10일이나 15일까지는 어미묘를 관리를 해주시고 거기에 발생되는 내과나 런너는 제거하시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또한 어미묘가 활착이 완전히 되고 나서 발생되는 런너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유인을 하면서 또는 유인하고 포토꼽기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유인묘는 6월 말까지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고 적어도 정식 기간으로부터 해서 60일에서 80일 정도 되는 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 어미묘를 관수할 때는 2회에서 4일 정도 잠유가 마르지 않도록 어미묘를 1일에 2, 4일 정도를 물을 줌으로써 확보를 또 어미묘를 키워주셔야지만이 관수를 하셔야 되겠고 차각막은 일반적으로 5월 달부터 8월 달 런너가 나왔을 때 차각막을 설치하지 않게 되면은 런너 끝이 강광에 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미묘가 런너가 발생될 때 한두 개 탈 때쯤에 해서 차각막을 55%짜리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70% 이상이 되게 되면은 묘가 연약해지고 35%는 타는 경우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55% 정도에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주 절단은 7월 15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하게 되는데 어미묘와 잠유를 독립시키는 날짜가 정식 날짜가 9월 10일이라면은 일반적으로 날짜가 7월 15일에서
8월 10일 사이에 어미묘와 잠유를 독립을 시켜주는 것이 화합원화에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잠유를 독립할 때는 정시각이 보통 일반적으로 10일 전에 잠유와 잠유 사이를 독립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화합원화 유도는 통상적으로 7월 상순부터 9월 상순까지 우리가 화합원화를 유도하는데 그림상은 30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질소로 차단하는 날짜부터 계산한다면은 한 적어도 60일 이상을 갖다가 질소 차단 및 화합원화를 유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설명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비가 자주 오기도 하고 일반 농가에서 병반을 완벽하게 막으려면은 약제 방제 체계는 5일 단위로 약을 살포를 하셔야 되겠고, 또한 비가 온다면은 3일 단위로 약제 방제를 하시는 것이 시드름병, 탄저병, 또 최근에 신품종인 킹스베리의 경우는 흰가루병을 예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 간격으로 하실 때 비가 온다면은 3일 간격으로 약제를 실제로 현장에서는 살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런너를 채묘할 때는 어미묘와 잠묘, 런너 절단은 최소 30일 전에 해야 된다. 요즘에는 좀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7월 15일 정도에서 잠유의 뿌리에 발근이 되면은 그때부터 어미묘와 잠유의 런너를 절단하는 것이 땡겨지고 있는데, 이걸 절단할 때는 흐린 날에 하시거나 흐린 날에 하시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시드름병이나 탄저병반에 대해서 전염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물을 관주를 하고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건조한 상태, 마른 날에 작업을 하신 다음에 약제 방제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사용되는 장갑이나 가위는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알코올 70%라든지 스프로곤 약제에다가 10배 정도 농도를 강하게 타서 소독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이런 병반에 대한 감염들을 낮추는 방법이 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육묘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